안녕하세요. 다음 교육에서 생명 강의하는 신지한입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좀 설명드리고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그 다운에서 생명과학 원 내신 수업을 깔았는데요. 일단 그 요일은 화요일 날이고요. 시간이 6시부터 9시로 돼 있는데 약간 제가 요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 수업이다 보니까 뒷타임이나 앞타임 애들 좀 일찍 불러서 일단 클리닉을 진행할 생각이라서 수업 시간은 약간 조금 앞으로 당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회차는 5+1로 그다음 3월 18일 개강이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생명과학 원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이 커리하고 목차를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일단 저희가 생명과학 원은 단원이 일단 크게 5개거든요.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자 1, 2단원 그다음에 3의 1 정도까지가 일단 시험 범위인데 제가 여기 과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생명과학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마 좀 판단을 많이 하신 부모님도 계실 텐데 일단 보시는 요령은 여기 별표 위주로 보시면 돼요. 별표에서 이렇게 별표가 한 개 있는 거는 이제 좀 약간 중요도가 낮은 암기 위주의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표 2개, 그다음 3개인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게 4단원이 지금 별 3개라서 유전 파트가 킬러가 되는 거고요. 자, 3단원 같은 경우는 별표 2개인데 왜 별표 2개냐? 제가 보통 준 킬러라 그러는 계산 문제가 여기 자 3의 1 전도 속도 그다음 두 번째 근수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약간 준킬러라 일단 부르는 그런 단원이고요.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때 3의 1까지 들어간 학교들이 좀 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특이하게 3의 2까지도 일단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조금 난이도를 보시면 이번 저희가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자 1단원, 2단원, 3의 1까지가 보통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번 시험 범위에서 메인 단원은 여기 3의 1, 자 흥분의 전도와 전달 요 파트에서 전도 속도 계산이 나오니까 좀 여기를 열심히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 이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제가 인제 방금 말씀드린 준킬러 문제인데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면은 거의 문제들이 자 일단 수학적인 계산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저기 이번에 1 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준킬러 전도 속도 같은 경우도 약간 계산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요 파트가 핵심 파트라고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인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다음 준비한 건 뭐냐면은 학교별로 작년에 봤던 1 학기 중간고사 내신 경향 분석이에요. 제가 이거 좀 빨리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사실 작년 기준으로 제가 일단 자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다소 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보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학교 몇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경기고는 좀 특이하게 작년에 범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고만 유일하게 1단원, 2단원, 3의 1, 3의 2까지니까 좀 범위가 가장 많았던 학교예요. 그래서 자, 문항수가 23문항 객관식에 서술형은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일단 뭐 1, 2단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수월하게 나왔었고요. 자, 3의 1, 3의 2까지의 당연히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계산 문제를 잘 풀면 아이들의 성적이 잘 나왔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경기도 치고는 좀 평이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단대국어인데요. 사실 단대국어는 제가 인제 지금 여기 준비한 학교 중에서 쪼끔 신경을 쓰시라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단대국어. 자, 작년 같은 경우에 1단원, 2단원 시험 범위 일단 당연히 들어갔었고 자 3의 1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문항수가 객관식 21문제, 서술형 6문제. 그래서 보면은 약간 좀 객관식 문항도 다른 학교에 비하면 다소 좀 이제 지문이 좀 까다롭고요. 자, 그다음에 3단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속도 계산도 타 학교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대국어 같은 경우는 3의 1까지 자 계산 문제 굉장히 까다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 서술형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이동 과정을 전부 다 서술하라 그랬으니까 자 통암기도 굉장히 잘 돼야지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문제들을 분석할 때 단대국어 문제가 좀 상당히 까다롭고 되게 이제 서술형도 이제 통암기 요구하고 그다음 계산도 어려우니까 조금 제가 여기 봤던 학교 중에 이제 눈여겨봤던 학교 중에 하나가 단대국어거든요. 좀 열심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숙명여고인데 제가 숙명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3단원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 2단원만 일단 시험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문항수가 24문항에 서술형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당연히 범위가 작잖아요. 게다가 서술형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숙명여고는 특징이 어떤 거냐? 수능형 문제가 당연히 안 나오죠.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작고 제가 수능형 문제는 사실 딱딱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내신형 문제, 그러니까 특히 좀 지저분한 내신 문제,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형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숙련여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신형 문제를 준비한다면 아주 꼼꼼하고 통합기를 전부 다 요구하는 그런 문제까지 일단 아이들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고인데 자, 중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가 1, 2단원. 그다음에 이게 25문제 서술형은 7문항이 나왔었는데요. 마찬가지 중동고도 사실은 3단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내신형 문제라 내신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중동고가 일단 자사고 치고는 그냥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중상고입니다. 자, 중상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자, 단대부고랑 이제 좀 아울러 가지고 자, 단대부고랑 중상고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상고는 일단 시험 범위가 1, 2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의 1이 사실은 출제가 안 된 학교예요. 보시면은 객관식 22문항, 서술형 7문항인데 사실 중상고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내신형의 문제랑 수능형의 문제가 전부 다 출제가 되는 학교이긴 한데 자, 내신형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꼼꼼하고 좀 까다롭게 나옵니다. 제가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서술형 같은 경우에 자, 보기 10개를 주고요. 맞는 거를 모두 고르시오를 냈는데 맞는 게 몇 개인지 개수를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좀 문제를 봤을 때 좀 당황을 많이 했고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아이들이 개념을 암기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사실 중상고는 3단원이 사실 출제가 안 됐음에도 좀 등급이 갈린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좀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단대부고나 중상고 같은 경우는 1, 2단원 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진선여고는 시험 범위가 1, 2단원, 그 다음에 3의 1까지인데, 자, 객관식은 20문항에 서술형은 5문항입니다. 진선여고 특징은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진선여고가 수학이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예요. 근데 이제 과탐도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진선여고가 1, 2단원은 그냥 평이하게 나왔는데, 3의 1이 아까 제가 계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3의 1단원이 좀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의 1이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갔는데, 작년 기준으로 어려웠다? 그러면 단대부고하고 진선여고하고 휘문고 정도가 작년은 좀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휘문고인데 휘문고 마찬가지 1, 2단원에 3의 1까지 객관식은 20문항 서술형은 4문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휘문고도 1, 2단원은 그냥 평이하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3의 1 전도 속도 계산이 약간 까다롭지만 사실은 조금 아이들이 계산 능력이 되거나 수학적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조금 애들이 평이하다라고 느꼈던 그런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인데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저희가 우리의 친구들이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첫 번째는 일단 아시겠지만 제가 생명과학이 내신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수능을 같이 대비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일단 고려가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제가 생명을 보시면 전략 과목이라고 썼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솔직히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고2가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이제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 지학 전부 과탐 과목을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리, 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최상위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고인물 그러는데 사실 그런 아이들 고인물 친구들을 저희가 막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기기가 물리, 화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약간 역제안으로 그럼 일단 물리, 화학을 내가 막 고인물 애들을 지금에 와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생명이나 지학에서 약간 뭔가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아까 제가 약간 단원 설명을 드릴 때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단원, 2단원 그리고 3의 1까지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제가 어떤 경험들이 있냐면 지금은 좀 많이 안 그런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문과 친구들이 생명과학 원을 선택해 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저랑 같이 공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사실 당연히 이과 특히 생명 선행한 친구들이 1등급이 나와야 맞는데 그 친구가 엄청 열심히 해 가지고 인제 사실 이과 아이들을 제치고 그 친구가 1등급 가져갔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막 다 킬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전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고 3의 1 계산 정도가 일단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고기가 잘 해결되면 사실 나머지는 충분히 좀 잘하건 못하건 아이들하고 충분히 겨뤄 가지고 경쟁해 볼 만한 그런 일단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뭔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물리, 화학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물리, 화학은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약간 제가 뭐 생명이나 지학에 뭔가 힘을 주면 오히려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1학기 중간, 기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그 생명에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과목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2 내신의 어려움인데 뭐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고2가 특히 이과 아이들은 워낙 이과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워낙 잘하는 친구들끼리 진검승부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고1 때 통과가 보통 한 12등, 12등까지가 이제 1등급이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 이 150명 안에 거의 다 이제 고2 아이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1 때 통합과학에서 1등급 받은 친구들이 고2 때 그냥 거의 한둘 빼고 다 이과로 와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끼리 1등급 경쟁하는 거니까 굉장히 수월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그러니까 생명원에서 1등급 받으면 사실 너무 잘한 거고요. 2등급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고2 내신은 아시겠지만 내신형 문제도 나오는데 수능 기출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수능 기출 문제랑 내신형의 문제가 다 사실은 공부가 돼야 되는 거라서 조금 둘 다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관리를 열심히 할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수업이 화요일 6시인데 조금 일찍 부르거나 좀 더 남겨서 어쨌건 제 목표는 당일에 완성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번 내용이랑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쳤던 문제에서도 아주 핵심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 다 1대1로 아이들 그냥 남겨서 설명해 보라고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확실한 게 개념이나 문제풀이를 알고 있어야 일단 귀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좀 아이들을 관리해 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날 가서 최소한 그날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핵심 내용은 다 저랑 완성을 하고 일단 집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게 안 되면 제가 집에 안 보낼 생각이에요. 평일이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좀 관리가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제가 설명드릴 거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기 내신 단기 특강인데 제가 지금 해년마다 지금 다운해서 내신 단기 특강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고2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이제 학원을 의지해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제 물화생지를 모든 학원에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생명원을 이제 혼자 방학 때 한 번 배웠던 친구들은 한 번 배웠으니까 뭐 혼자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그래 내용은 알겠는데 좀 문풀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경향을 모르기 때문에 좀 혼자 공부하는데 좀 막막할 텐데 일단 다음 같은 경우는 자, 내신으로 단기 특강 좀 짧은 횟수로 단타 특강을 일단 준비해서 조금 요런 친구들한테 문풀 있잖아요. 문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풀 할 때 어떤 걸 준비할 거냐면 그러니까 작년뿐만 아니라 4개년치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치동에 있는 내신 기출문제, 그리고 EBS 문제,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를 일단 반음별로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 실제 이 특강 수업만 좀 들어도 이 내신 대비할 때 좀 구멍이 나지 않게 좀 일단 문제들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리고 그다음 당연히 오답 체크해가지고 일단 특강으로 이제 2회 정도 해가지고 일단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끝낼 거라서 좀 이런 수업도 나중에 일단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공지가 왔을 때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이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2 올라와서 처음 치르는 시험이거든요. 사실 되게 제가 항상 이 첫 시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 고1이건 고2건 여튼 생명과학원에서 일단 최대한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받을 생각을 해야 요 성적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1학기, 2학기까지 내용이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수능까지 일단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저도 그런 책임감 가지고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